자, 예. 사진 나왔네, 사진. 사진. 아, 근데 난 궁금한 게요. 사진을 한 장만 넣어주지 왜 여러 장을 넣어줬을까요? 여러 번 써먹으라고 줬나? 자, 우리 요약지 13페이지. 부동산 특히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토지의 특성. 크게 토지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자연적 특성하고, 즉 이제 본원적 특성하고 이제 인문적,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는데, 보니까 책에 지금 빠진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두 번 시험에 나왔는데, 토지를 물리적 관점에서 물리적 특성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적 특성하고 개별적 특성이란 말 들어봤거든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성 맞지요? 그래서 토지에 예외 없이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일반적 특성이라고 불러주고,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 토지마다 다 개별적으로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개별적 특성이다. 시험에 위치, 크기, 모양 등 토지마다 개별적으로 달리 나타나는 특성은 일반적 특성이라 한다. OX, X. 그런 식의 지문이 두 번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빠져 있더라고요. 됐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부동성, 부증성, 또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특히 요는 100%. 요 세 놈이 중요하고요. 인문적성은 인간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나타나는데, 뭐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뭐 용도의 다양성이란 것도 있고, 토지는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죠. 분할합병 가능성,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는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요 세 놈 가지고 잠깐 먼저 정리 좀 하고 문제 풀 거예요. 예. 자, 요약지 계속 봅니다. 먼저 중간에 양가로 1번 보니까 부동성 나왔죠.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가 부동성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일단 준대, 나머지도 다 나온 적은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 2번.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지역마다 군데군데 국지와 지역과 달리 나타나더라. 요거 하나고, 3번.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과 인접성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들어봤죠? 예, 요거. 다음, 한영 넘겨서. 부증성이 이제 시험에 아주 이제 가장 확실하고 여러 번 출제가 되는 건데, 양가로 2번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요즘 시험 보면 뭐 동그라미 1번도 2번도 3번도 다 나와, 4번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이 소리 다시 해볼게요. 우리 전주시 덕진구 진북 1동 총 토지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예. 그래놓고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현황을 잠깐 지적도상에 보니까 진북동에는 산도 있네요. 저수지도 있어요. 저수지도 물도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 진북동에 보니까, 예, 진북동에 보니까 택지가 총 30만 제곱미터고 농지가 40만 제곱미터고, 예, 임야가 30만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30, 40 다 더하니까 100만 제곱미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물리적 공급을 보자. 자, 진북동 전체 총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100만 제곱미터 맞습니까? 가격이 1억 원 할 때 100만 제곱미터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2억 원으로 상승할 수 있나요?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면 진북 1동의 토지 가격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양은 100만 제곱미터에서 증가 감소 불변. 가격이 비싸진다 하더라도 진북 1동의 토지의 총량은 그대로 100만 제곱미터 맞죠? 수요가 감소하면 토지 가격이 5천만 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도 진북 1동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 따라서 진북 1동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불변? 맞아요? 불변이란 것은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는다?
예. 그러면 곡선이 수직? 맞아요? 수직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다음 주에 또 배우겠지만 완전 비탄력. 숫자로 표현하면 0, 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고정 수직인데 곡선이 가격은 달라질 수 있죠. 공급자가 경쟁해서 가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구 경쟁에 의해서?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네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는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을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토지는 가격이 상승해도 100만 제곱미터에서 그 양이 증가하지도 않아. 증가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부증성. 맞죠? 근데 토지는 가격이 하락해도 진북 일동의 토지의 총량은 감소하지도 않죠? 없어지지 않고 감소하지 않는다는 뭐야? 이거는 부증은 증가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려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부증성과 영속성에 의해서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토지의 양은 항상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 보자. 네, 토지 이용의 전환. 진북 일동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하면 임야의 일정 부분을 저수지를 메꿔서 농지 일정 부분을 택지로 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택지의 양이 30에서 40제곱미터로 늘어나고 농지 양이 10만 제곱미터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택지 보자. 택지의 총량이 원래는 30만 제곱미터였죠? 그랬을 때 택지 가격이 1억 원이었거든. 근데 택지가 수요가 증가해서 택지 가격이 1억 5천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택지 양을 30에서 40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죠. 40으로 증가시킬 수 있죠. 따라서 토지 이용의 전환인 즉 용도를 바꿔 쓰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곡선은 어떤 형태의 수직이 아니고 우상 향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로 놓고 보니 진북 일동 지역 내에서는 택지양이 증가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잖아. 택지양 증가했잖아. 맞잖아요. 30에서 40으로. 그러니까 진북 일동에서는 부증성의 예외가 나타난다. OX. 아니야. 부증성 예외는 없어. 이렇게 돼도 40, 30, 30 하니까 100만 맞아요? 진북 일동에 토지의 물리적인 총량은 100만 제곱미터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대신에 그 100만 제곱미터 안에서 용도를 서로 바꿔서 이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 토지 양이 증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30에서 40만 제곱미터가 됐다는 것은 부증성 예외가 아니죠? 아니고 부증성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냥 그 지역 내에서 용도만 바꿔 썼다 이거지. 이것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일단 요놈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우리 영속성도 먼저 넘어가서 하나 더 보고. 15페이지 저 밑에 양가로 3번 보니까 영속성이 있어요. 동그라미 사실은 저기 5번 제일 잘 나와. 저기 부동산 활동에서 투자하든 개발하든 뭐하든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은 이 토지란 물건이 장기 동안 살아있으니까 가능하다 이거지. 사실 시험은 동그라미 5번이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나 아까 해봤던 거고. 자, 1번 토지는 영속성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요 말은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된다 이거지. 기능적 경제적 감가상각은 가능하다라고 저번 주에 해봤고요. 또 다음에 이제 저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일반 재화와는 달리 토지는 없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일반 재화 분필 같은 경우는 계속 쓰다 보면 소모가 되고 없어지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나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는 이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다음 또 하나. 토지는 일반 재화는 생산비를 투입하면 새롭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이 적용돼야 안 돼? 뭐 때문에? 증성 때문에. 이 정도만. 예.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5페이지. 자, 어디? 대표 유형 하나 풀어볼게요. 토지의 특성. 예,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2번 부동성에 의해서 지역화되고 국지화된다. 맞고. 3번 부증성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된다. 맞고. 가장 일반적인 소리 1, 2, 3. 4번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예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아 틀려? 부예부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무슨 예부 효과가 발생해? 공부해갖고 왔구만. 정예부 효과든 부예부 효과든 외부 효과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인접이 있으니까 발생하는 것이지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죠. 개별성이 아니고 누구랑? 부동성이라든지 누구? 그렇죠. 부동성이라든지 인접성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외부효과가 나타나죠. 4번 틀렸고 5번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토지는 인위적으로 쪼갤 수도 합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지금 이게 시험이 2번 나왔거든. 토지는 분할이나 합병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5번은 맞아요. 일단은. 근데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면 돼 안 돼? 좀 이따 뒤쪽에 그 질문 하나 있을 거예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거 있죠. 우리 그 용도별 대지 분할 최소 면적 기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몇 제곱미터 최소 면적 분할 기준. 녹지는? 기타 지역은? 주거지역은? 합격하겠네. 2차만. 딱 보니까 2차만 합격하겠다. 2차만. 예. 그것도 어딥니까? 1차 떨어지고 2차라도 합격하는 게 어디예요? 엄청 큰 거지. 그래도. 답은 4번이에요. 왜요? 아니, 둘 다 떨어지는 것보다 1차 떨어지고 2차 합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럼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자, 기역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개발 조장은 필요 없는 소리. 지역적으로 달리 나타난다. 지역별로, 이게 부동성이구만. 지역별로 다르니까 부동성. 니은에 의해서 장기적 배려, 이것은 영속성. 일반적으로 도심의 토지 이용은 디귿에 의해서 집약도가 높다. 부중성. 니을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를 어렵게 한대. 개별성. 답은 그냥 1번. 넘기세요. 3번 문제, 6번 문제 풀어볼 거예요. 3번, 6번. 3번. 부동산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원적, 자연적 성격인 특성 잘못 연결된 거. 1번.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탁상에서의 분석 판단만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원칙이며 사람이 당의 부동산 현장을 직접 나가 있는 탁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탁상이 지금. 그러니까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야. 서류만 가지고는 안 된대. 예.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 맞죠? 뭐 개별성도 관련이 있고. 2번 토지의 공곡선 수직 양고정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가격이 변해도 양은 그대로다. 부증성 맞구만. 맞죠? 영속